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확산한다는 얘기 수없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인 게 좀 있습니다. 먼저 이 해외 영상부터 보고 나서요. 각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Vanaf dit moment stoppen we met handen schudden. Dus u kunt voet zoenen, u kunt elleboog stoten, wat u ook wilt. Ik zie op scholen allerlei prachtige varianten op het handen schudden al ontstaan. Maar wij stoppen vanaf vandaag met handen schudden. Oh, sorry, dat mag niet meer. Sorry. Nee. Over. Ik moet er nog wel. Zo, ja. Erg, zo'n gewoonte. Ja, dat mag dus niet meer. Ja. 예, 최은미 기자. 사실 네덜란드는 덜 심각한가 보죠. 저거 웃으면서 저렇게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은.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이탈리아나 프랑스, 독일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거기서도 지금 심각성이 커져서 악수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을 네덜란드 총리가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계속 이야기하다가 악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악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팔꿈치를 부딪히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꾹 강조하고 끝내고 나가면서 바로 옆에 있던 이제 저 하얀 머리의 분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질병관리본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염병 센터장인데 저분에게 나가면서 악수를 청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악수하면 안 되지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을 본인도 바꾸지 못한 거죠. 그래서 본부장이 하시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바로 이제 아이고 하면 안 되는데 라면서 여러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가는 좀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마침내 이 팬데믹,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이제 선언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호정 기자, 이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이 선언이 되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이 전염병 위험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 중에 최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 상황 중에서 가장 심각한 단계다라고 선언을 하는 건데요. 찾아보니까 이 대응 계획을 보면은 팬데믹이 선언이 되면은 세계 각국은 국가 차원의 의료 제도, 시설 인력을 총동원해야 하고 개인에게 보호 장비를 주고 국가 계획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의약품, 약들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게 단순 선언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어떤 국제법적으로 강제력을 지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각국이 보다 좀 적극적인 방역과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이런 촉구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HO가 팬데믹 선언을 주저했던 것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 요인이 있긴 한데 워낙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지금 번져가고 있으니까 도저히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선 유호정 기자가 잘 얘기했습니다만 WHO가 무슨 강제력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각국이 알아서 저 조치에 따르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이미 거기에 준할 만큼 잘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미 그 방역 당국에서 그 심각 단계로 이제 우리나라 그 재난 위기 단계를 상향 조정을 했고 그 심각 단계에 맞는 모든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방역 활동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유럽 지역에서 지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임을 감안해서 특별 검역을 실시하는 국가를 이제 유럽의 몇몇 국가를 더 새롭게 포함을 시켰죠.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지금 한 5개 국가를 지금 새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도권에서의 이제 환자 발병 양상이 심각한 양상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이 환자 관리 문제, 예를 들어서 추적 조사하는 문제라든지 격리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환자들이 또 집중적으로 또 일시에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생활진료센터라든지 또는 이제 그 중환자실에 대한 운용 방안, 또 호흡기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지금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지들은요, 세계적으로 이 민주화된 국가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 그 모범 사례가 바로 이 한국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방역 시스템을 전 세계가 좀 배워야 된다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심각한 나라들은 우리를 좀 배울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WHO가 팬데믹을 선포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번져가는데 특히 심한 나라가 지금 유럽 쪽에 많이 있잖아요. 이란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여기는 마스크도 없고 손 세정제도 부족해서 정말 난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이탈리아지 않습니까? 예.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 2,300명이 늘어서 지금 12,000명이 됐고요. 예, 하루에 확진자가 2,000명이나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100명대인데 우리나라 제일 많이 나올 때가 900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하루에 2,30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 누적 확진자가 지금 12,000명이 됐고요. 사망자도 196명 나와서 지금 827명이 사망자가 800명입니다. 여기 이태리는 우리나라랑 전체 인구수도 비슷해요. 6천만, 5천만 정도니까 인구수도 비슷하고. 국토도 비슷하고 인구수도 비슷한.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확진자랑 사망자가 엄청 차이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일 지금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총리가 어저께 전 국민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전해드렸는데,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약국하고 식료품점 등 이제 기본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데를 제외하고서 예. 모든 상점, 술집, 식당 다 문 닫으라고 지금 명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사람들 모이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접촉을 피하면서 지금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좀 낮춰보고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데, 이 조치가 이제 일단은 2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고요. 근데 지금처럼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 조치는 계속해서 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뭐 25일까지 한다는 건 이제 블룸버그가 전망을 한 거고 사실 이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이 긴급 조치죠. 이제 처음부터 상점이나 이런 걸 다 폐쇄하는 조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이런 응답을 해놨어요. 전병렬 본부장님, 이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만약 이게 우리나라에서 식료품 가게랑 약국만 빼고 모든 가게와 상점 또 모든 활동을 멈춰라 이렇게 하면 정말 난리가 났어요. 대혼란이 생기죠. 예.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히 또 성격도 급하고 또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지금 잘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그 봉쇄 또 인구 이동의 제한 조치는 지금 없습니다만 이태리의 상황은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의 23%가 65세 이상 인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도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태리 정부는 중국의 우한 봉쇄 또 중국 전체의 인구 이동 제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환자가 급감하는 걸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태리 정부가 불가피하게 인구 이동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가동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 의원님, 지금 아까 이제 미국 언론 얘기를 했지만 중국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또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서 강제 봉사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잡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시 봉쇄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도 지금 코로나19를 좀 잡아가고 있어요. 물론 섣불리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외국에서 봤을 때 두 비교 사례를 했을 때 한국식이냐 중국식이냐 굉장히 비교 대상이 되나?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은 전역 지역마다를 따지면 뭐 웬만한 나라들을 여러 개 합쳐놓은 정도에 그리고 또 지역마다 상황이 달랐고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대구라는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가 확 번지면서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특정 지역을 봉쇄하는 건 하지 않았어요. 뭐 우리 전 본부장님이 더 전문가이시지만 WHO도 국경 봉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음성적으로 환자들이 돌아다니는 거. 이 사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태가 확산된다. 이런 이유라고 했어요. 나라별로 보자면 우리는 사실은 북쪽은 뭐 북한과 이미 막혀 있고 나머지는 비행기나 배 이외에는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 하지만 나중에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WHO를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백서를 쓸 때는 아마 한국의 대응 방침이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긴장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이 코로나19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